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추가되고 있는 미국 경제 뉴스의 핵심 포인트와 배경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해드린 특별 코너 사운드 오브 경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요즘 불법 이민자 색출과 추방에 여념이 없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은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임기 첫 해인 올해 불법 이민자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의 독재 정권이 했던 것처럼 목표를 먼저 설정해놓고 색출 작업에 나선 것부터 시대착오적입니다. 과거에 교통법 위반자 적발 실적을 올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운전자들을 잡았던 교통경찰들의 행태를 보는 듯합니다. 이처럼 설정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미국 곳곳에서 IC, 즉 이민세관 단속국을 중심으로 불법 이민자 색출 작업이 무도하고 과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시카고 같은 민주당 색채가 강한 대도시에서 거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관대한 리버럴한 지역을 1차 타겟으로 삼은 것이죠. IC 요원들은 불법 체류 노동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건설업, 요식업,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의 공장이나 업소 등을 급습하곤 합니다. 길거리에서 행인들에 대한 불신 검문도 수시로 이뤄집니다. 심지어 지난 6월 19일에는 LA 다저스의 홈구장인 다저스 스타디움에 들어가 야구장 관중들을 상대로 색출 작업을 하려다 다저스 구단 측으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도한 행태들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속위에 경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중립적 싱크탱크인 퓨 리서치 센터는 2022년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 신분 없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1,1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정확하게 통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이들은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1,100만 명 가운데 83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250여만 명은 불법 체류 노동자 가족 중 노약자나 미성년자와 같은 비노동 인구로 추산됩니다. 일을 하는 830만 명 중 거의 대부분은 많은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분야나 고된 업종에 종사하죠. 불법 체류 노동자라는 멍해를 쓰고 있는 이들은 미국 노동시장의 일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걸 이미그런트의 일리걸, 즉 불법이란 의미의 주안점을 두고 그저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분명 잘못된 시각입니다. 합법적 체류 신분 없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옹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 중에는 범죄 이력이 있거나 미국으로 넘어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들을 불법 체류라는 이유로 모두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시장의 일부분을 떠받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들이 어떤 업종에서 일하고 있고 해당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보도록 하죠. 퓨 리서치 센터의 2022년 통계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건물관리 및 보수 서비스업 종사자의 19%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노동자들입니다. 가사도우미의 경우에도 불법 체류 노동자가 전체 종사자의 19%를 차지합니다. 아마도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여성들이겠죠. 또한 조경업에서는 18%, 도축업에서는 16%, 농작물을 수거하고 관리하는 업종에서도 16%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노동자들입니다. 공제업종에서는 14%, 건설업종에서는 13%가 불법 체류 노동자들입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22년 통계 자료를 보면 지역별 노동인구 중 불법 체류 노동자 인구 비율이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곳은 8.6%인 네바다주입니다. 라스베가스의 허스피탈리티, 즉 접객업 관련 일자리와 거기서 파생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불법 체류 노동자 비율이 8.1%로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텍사스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이자 보수 색채가 강한 레드 스테이트지만 멕시코와 붙어있는 지역적 접근성 덕에 체류 노동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플로리다주와 뉴저지주에서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비율이 각각 7.5%고
캘리포니아주에선 불법 체류 노동자 비율이 7.2%로 미국 내에서 5번째로 높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각 지역에서 그리고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좋든 싫든 미국 경제의 일원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CBO, 즉 미국 의회 예산국 보고서를 보면 불법 이민자들을 포함해 현 추세대로 이민자가 미국에 유입된다면 2024년부터 2034년까지 미국의 GDP, 즉 국내 총생산이 해마다 평균 0.2%포인트씩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 체류 노동자 추방 정책과 미국 경제의 상관관계를 실질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보이는 대로 찾아내 추방시키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극성 지지자들은 속이 시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일해온 자리를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일자리를 만들었고 일할 사람은 널려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업계의 현실은 다릅니다. 농장 일꾼 같은 경우 힘들기만 하고 돈벌이는 시원찮기에 지원자가 없습니다. 혹시 일할 사람을 구한다 해도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올라갑니다. 아메리칸 팜 뷰로 페더레이션, 즉 미국 농장연맹의 지퍼 듀발 대표는 CBS 뉴스에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농장에서 일해온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추방시키면 그들이 일해온 농장 일을 대신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농장의 야채와 과일은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으며 젖소도 방치돼 우유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농작물을 비롯한 식품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게 듀발 대표의 예고입니다. 농축산업뿐만이 아닙니다.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존해온 건설업과 서비스업, 공제와 의류 제조업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노동시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찾아내 추방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빼앗겼던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돌려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랑 섞인 논리는 미국이 처한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통해 미국의 법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안보를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찾아내 추방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미국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도 했습니다. 말은 거창하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를 비롯한 합법적인 체류자들마저도 압박하는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들을 짓누르며 벌이는 불편한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미국 경제의 핫이슈를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해드리는 사운드 오브 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